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진짜?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2016년 제40회 읽어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죠. 저희가 봤던 7작품 대상 포함해서 이 작품들의 총평, 개별 작품 평들을 하고 각자의 좀 우선순위랄까? 그런 순위를 매기고 끝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작가님의 천국의 문 먼저 시작해 볼게요. 파우스트님 감상을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천국의 문이라는 어떤 어, 단어가 주는 울림이나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의 울림이나 굉장히 많은 파문을 일으키면서 독자에게 다가오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천국의 문이라는 작품이 더더욱 뭔가 발돋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리고 계속 이제 이런 어떤 작품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이미지화하는 상징화하는 어떤 작업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좋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도와 노력들이 충분히 결실을 많이 맺은 생각. 이 소설은 천국의 문이라는 소설은 제가 2번 읽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또 봤는데 뺄 문장이 없더라고요. 아니, 워낙 간결하게 잘 쓰시고 재밌어요. 술술 넘어가고 이게 서스펜스도 그렇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이 문장이 어 서스펜스랄까? 그 긴장감을 놓지 않게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원리가 좋은 소설은 끝까지 읽게 만들면 좋은 소설이죠. 처음 문장부터 끌어당겨서 독자가 끝까지 봤어, 소설을.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좋은 소설, 일단 합격한 거죠. 그게 근데 쉬운 게 아니거든요. 20쪽, 뭐 30쪽 붙잡고 있는 게. 이 소설은 충분히 그런, 김경호 작가님의 그런 어떤 필력,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느껴지고, 어, 캐릭터가 독특하죠. 그, 혈자리가 천국의 문이잖아요. 미소를 지으면서 죽는다. 이게 근데 소재의 독특함도 있는 것 같아요. 대상 작품들도 보면 뭔가 독특한 소재가 많았잖아요. 아, 요런 상징, 혹은 뭐 요런 소재, 요런 식으로 풀어내면, 아, 정말 기가 막혀. 예, 기가 막히다는 부분. 그게 어떤 캐릭터일 수도 있고, 기가 막힌 작품들이 많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절묘한데? 어, 절묘한데? 근데 그게 이제 천국의 문화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박민규 작가님의 아침의 문. 그것도 착상은 간단하잖아요? 한 남자가, 옥상에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저 건너편 옥상에 보니까 한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네? 근데 둘 다 문으로 표현했잖아요? 아기가 나오는 문. 그리고 남자가 그 목을 걸려는 그 문. 이 아침의 문. 그러면서 상징들이 막, 탄생과 죽음, 뭐 이런 게 다 이게 끼워 맞춰지면서 기발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딱 그거다. 예. 그래서 좋은 소설은 그 한두 마디로 요약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한두 마디로 되기도 하지만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그만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소설 아니었나. 자, 양들의 역사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 양대대 역사가 어, 다른 어떤 측면이거나 혹은 작가만의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측면의 매력을 여과없이 보여준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어떤 승객과 이제 택시와의 어떤 대화, 낯선 어떤 타자와의 만남, 그리고 비행기에서 혹은 버스에서 혹은 뭐 길을 가다가 만나는 어떤 타자들의 어떤 인상 이런 것들이 그런 서스펜스들이 양들의 역사라는 형식으로 어, 그런 어떤 비극이나 어떤 재난을 바라보는 정말 이제 미묘하게 이제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열쇠 구멍 같은 틈들을 잘 발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일본 출장 갔다 와서 이 남자가 일본인인 척 행세를 하고, 근데 어쨌든 운전수를 속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설정한 거 자체가 탁월했어요. 자기가 일단 화자가 속이고 있어. 운전수를. 그럼 운전수는 진실을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진실을 얘기한 건데, 내가, 야, 그 90 몇 중 출연하고 있었는데 그때 죽을 뻔했지? 근데 피냄새를 맡다가 살았어. 이게 누가 봐도 뻥처럼 보이잖아. 이게 김경호 작가님의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 힘인데, 야, 이 사람도 서로 속이고 있구나. 결국 추리소설 같은 느낌도 들고, 서스펜스도 또 스릴러, 미스테리 느낌 강해요. 그런 요소를 잘 가져와가지고 버무려서 역사적 사건을 풀어놓는단 말이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아, 내가 거기 들어갈 뻔했지. 근데 살았지. 성소대교 붕괴됐을 때, 아, 나도 거기 지나갈 뻔했는데 살았어. 이게 허풍처럼 보이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진실이네. 그러면서 오는 전율. 결국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한국 전쟁 때 살아남았던,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 그럼 이 소설을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잘 쓰여졌습니다. 여러 면에서. 어, 이런 역사적 사건을 다룬 소설 중에서도 정말 잘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디 더 붙이면 김경욱 작가님이 이게 대중적으로 그렇게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민규 작가님이나 뭐 공지영 작가님, 편혜영 작가님, 김혜란 작가님, 김숨 작가님, 한강 작가님 그런 분들, 김훈 작가님에 비해서는 덜 알려졌죠. 저는 이 부분도 좀 의아하긴 해요. 아, 김경욱 작가님 이렇게 잘 쓰시고 하는데 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뭐, 왜 이렇게 덜 알려졌을까? 하우스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이름에 잘 집중을 못했거든요. 주목을. 그동안 우리가 아까 제가 한 5편 정도 받았잖아요. 우수상 다 합쳐서. 왜 우린 몰랐을까? 김경욱 작가님. 저는 기본적으로 예술이나 문학성은 뭐 앞에서 이제 뭐 말했다시피 어떤 뭐 불륜을 뭐 900번 저질렀거나 어떤 뭐 흠결이 있거나 어떤 뭐 이상한 뭐 정신적인 어떤 증세가 있어서 뭐, 뭐 병원을 맨날 들락날락 하거나 그래도 작품은 결국엔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사고관이 일단 제가 깔려 있고요. 그쵸. 작품이 좋으면. 예. 예, 진짜 아무런 이제 막 파렴치한 어떤 막 그런 행위를 해도 결국에 작품은 인정을 받는다. 어, 세월이 가면. 아, 그래서 음. 김경욱 작가님의 작품이 진짜 좋다면 후대라도 인정을 받을 것이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상 근데 미술이나 뭐 다른 작품보다는 문학이 좀 더 판결하기가 쉬운 게요. 미술이나 뭐 다른 뭐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의 본질이 이제 좀 숨겨지거나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뭐 미술이 너무나도 이제 완벽한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어, 정말 이제 뭐 서정화의 끝을 보고 추상화의 끝을 보고 모든 것의 끝을 다 봤기 때문에 이것도 좀 뭐 위험한 발언이지만 예술의 어떤 창조적인 어떤 능력은 무한하죠. 근데도 가시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보다
미술 계열은 이제 뭔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재된 의미를 또 파악하거나 이것저것 뭐 붙여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문학은 그래도 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 완벽성을 이제 추구하는 것들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문학을 읽으면 알잖아요. 아니, 한 번 읽어보면, 아, 잘 썼구나. 아, 좀 이게 부족한데, 이게 보이잖아요. 어, 뭐 평론가가 아니더라도 예술이 그렇죠. 뭐 영화도 딱 보면은, 아, 잘 만들었네. 음악도, 음악도 들으면 바로 직감이 오죠. 아, 노래 좋다. 이 노래 별론데? 이거 누구나 알거든요. 들으면. 뭐 평론가가 아니더라도. 그거죠. 직감이죠. 이거 소설 좋은데? 좀 웬만큼 좀 읽어보면 감이 오거든요. 뭐 취향의 차는 있겠지만, 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저는 조금 위안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네. 뭐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작품들이나 혹은 어떤 뭐, 뭐 훌륭한 작품들도 뭐 과거에 이미 발견해서 이제 묻혀지는 작품들이 엄청나게 수두룩하게 많은데도 저의 후대를 보면은 위안을 삼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제 후대는 지금의 어떤 몇백 년 싸움에서 이긴 또 사람들이랑 또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맞네. 네.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렇죠. 앞에 써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다 써놨어. 쌓여지고 있는 거죠. 네, 다 네. 써놨어. 난 뭘 써야 돼? 이 주제도 그렇고, 뭐, 기법도 그렇고, 다 했어. 이러면 갈수록 막막해진다. 독자는 기쁘겠죠. 야, 읽을 거 많다. 기쁘다. 자, 그러면, 계속 보면요. 김희설 작가님의 빈집, 이 빈집이란, 아까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소재로, 어, 인테리어를 극한까지 밀어붙였을 때, 아까 게임 얘기도 하고 웹툰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뭐 소설가가 게임을 주제로 소설을 쓴다 그러면, 저는 비슷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뭐 편의점을 주제로 쓴다 그러면, 뭐 자본주의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뭐 가불관계, 뭐 주인과 알바생과의 관계, 혹은 그 알바생과 손님과의 관계, 그러면서 당연히 가불관계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보이잖아요, 뻔하게. 물론 그 구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만, 어떤 소재를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나오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소재는. 인테리어라는 그 새집 인테리어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떤 소설이 나오냐면 빈집 같은 소설이 나온다. 정말 잘 봤고요. 저는 인테리어 전혀 몰랐는데, 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소설이다. 이게 소설이 이룰 수 있는 어떤 미시사, 한 영역을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이런 소설 볼 때마다. 누군가 인테리어 말고도 전혀 생소한 영역을 건드릴 수 있겠죠. 어떤 작가들은. 그런 걸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소재가 겹치면 좀 별로거든요. 아니, 이미 이 소재는 다른 작가도 많이 다뤘잖아. 이런 좀 그 반발감이랄까?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인테리어 얼마나 신선해요. 어. 이런 것 좀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하우스님이 빈집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이런 어떤 여성들의 어떤 다채로운 심리를 읽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뭐 그런 어떤 여성들의 이제 혼재된 어떤 무의식이나 그리고 이제 빈집에 얽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의 형태들이 사실 뭐 되게 다 독립적이고 다 다르거든요. 남자들의 어떤 사고관은 되게 조금 어, 네, 단순한 데 반해서 이런 여성들의 사고관이 굉장히 다채롭다는 것에 굉장히 좀 재밌는 어, 맞아요. 소설은 타자를 이해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죠. 어. 그다음 작품은 김탁환 작가님의 앵두의 시간. 아, 저는 이 작품 제일 좋게 봤고요. 이번 작품 중에서 교훈과 감동을 주는. 이건 일반 독자들이 봐도
제일 좋아할 만 여기 실린 작품 중에 제일 흥미있게 볼 만한 작품이 앵도의 시간 아닌가. 가장 대중적인 작품으로 생각하고 분량도 80쪽 정도 되는 중편이죠. 그리고 되게 명언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중간중간에. 그런 것도 곱씹어 볼 만한 얘기들. 그리고 되게 독특한 캐릭터가 나오죠. 그 캐릭터를 보는 맛도 쏠쏠하고. 그리고 동화 같은 분위기, 어린 왕자 풍 느낌도 나죠, 앞부분. 그런 아기자기한 그 어린 화자도 되게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 대중들도 좋아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소설이다. 근데 이게 저희가 아까 해석하면서 김탁환 작가님 본인의 얘기를 넣었죠. 자기 고백적인, 또 자기 비판적인,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그런 부분도 좋았어요. 결국 소설가는 뭔가, 역사 소설이는 뭔가, 이런 것들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좋았다. 응. 하우스님은 앵도의 시간 어떠셨나요? 근데 뭐 순수하고 이제 독서도 많이 이제 하는 또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표현의 이제 형식이 있어서는 어, 약간의 어떤 성장 소설 느낌도 나고 중간에 이제 무의식이 이제 개입하면서 그런 어떤 어, 공론도 약간 탁상 공론이 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 역시 인간의 한 성질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 앵도의 시간이라는 것도 어, 어떤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한 성질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싸우고 이제 끝나게 되는 어떤 면들도 사실은 모든 이별은 사실 좀 구질구질하잖아요. 사실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까지 그렇게 또 서로의 어떤 인신공격 아닌 인신공격을 하면서 사실 끝나게 되는 게 또 이별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뭐 되지 않으려면은 사실 어, 많은 어떤 시간을 감내하고 마치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이 윤희영 작가님의 이웃의 선한 사람. 아, 이 작품 SF적인 판타지적인 상상력. 이 청년이 미래는 분명하게 보는데 과거를 못 봐요. 몰라요. 이런 독특한 설정. 이 설정이 살렸다. 이 소설을. 이 설정이 다 있죠, 솔직히. 그거 하나 잘 설명하면 다 풀리는 소설인데. 근데 이렇게 설정을 가져간 이유가 있죠. 단지 그것만 설정만 있었으면 상을 못 받았을 거예요. 웹툰이나 영화화 하기 좋은 소재거리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게 작품성을 획득하는 이유가 거대한 참사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미래에도. 근데 그 참사에서 내 손녀가 죽어. 근데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근데 그 손녀가 죽은 것 때문에 내 딸도 자살해. 이, 여기서 오는 엄청난 충격이 있거든요. 이게 남자는 어떡할 거야? 다 알면서도 그대로 해야 되네. 결혼하고 딸을 낳았고 손녀도 봐야 되네. 그리고 다 죽을 건데. 엄청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거를 되짚어보게 하는 윤혜영 작가님의 의도는 뭔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는 독자들은 미래를 바꿀 수 있잖아요. 물론 다는 아닐지라도. 이게 그러니까 역설,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소설의 힘. 아까 빈집도 소설의 힘을 보여주는데, 이건 다른 맥락에서 이웃에 사는 사람은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가정함으로 인해서 시간 여행이나 뭐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이거 불가능하죠, 솔직히. SF적인 상상력인데, 이게 이제 이야기의 힘이죠. 소설의 힘이고. 소설만이 해낼 수 있는.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이런 걸 상상해보자.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그럼 독자들 어떡 할까? 이런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너무 탁월했습니다. 이게 소설이다. 파우스님 어떠셨나요? 저는 뭐
여기에 있는 어떤 많은 무의식의 측면들이 세계의 어떤 많은 국면을 또 깨우는 그런 작용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또 그런 어떤 참사를 또 대비하는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생각했을 때는 사실 군대에서 제가 이제 행정병을 겪으면서 그런 재난 대비 그리고 동파 대비 뭐 무슨 대비 이거를 뭐 진짜 뭐 안전사고 이거를 하루 종일 그냥 막 뭐 그죠, 대대에서 그죠. 막 그런 거 많이 하죠. 날라와서 막 하루에도 막 6개 7개 하고 10개 12개 막 아니 뭐 이놈의 군대는 무슨 뭐 안전사고만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다 하라고 이거를 다 뭐 할 정도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아마 국가의 역할도 그런 것들을 아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음, 이제 해야죠. 그것들이 이제 뭐 안전하게 이제 보장된 것은 이제 티가 안 날 뿐이지, 앞으로도 사실 이런 것들이 뭐 대비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비가 안 된 사고가 이제 있을지라도 그러면은 뭐 밖에 뭐 아예 안 나갈 거냐, 뭐 집에만 있을 거냐, 뭐 집에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갈 이유가 되냐,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그런 어떤 신용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어, 뭐 세상이 된다면 그렇게 이제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제 뭐 핀란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음, 엔간한 거는 그냥 딱 그냥 공정하고 투명하더라고요. 그럼 모든 좋죠. 정보 음, 모든 정보가 다 열려 있고 좋네요. 모든 사람이 다 검색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음. 있어. 자, 다음 작품이 정찬 작가님의 등불이에요. 이 작품은 세월호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전. 고맙고, 뭐, 추모하고 애도하는 의미가 강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랬냐면, 세 사람이 죽죠. 어, 딸이 큰 불이 나서 죽고, 아내는 강물에 빠져서 자살해서 죽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만난 그 여자분은 세월호 타서 죽죠. 이 죽음들을 그리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주인공을 불우하게, 불행하게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가혹하다. 읽는 내내 힘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몰아쳐도 되나? 다 죽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래도 주인공이 평목항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희망적으로 보였는데. 아무튼, 저도, 저는 뭐 세월호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거대한 참사랄까? 못 쓸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고, 그냥 마음으로만 애도할 것 같긴 한데, 이런 시도를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이런 방법이 과연, 저는 아까도 얘기 많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인물을 죽이거나, 어쨌든 서사를 이끌어가는 게 과연 옳으냐, 아니면 좋으냐, 이런 고민이 계속 돼요. 더 나은 서사,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고, 문학적으로.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이렇게까지 다 죽이는 게. 만족스럽지는 않고, 이게 최선이냐? 이게 최선의 서사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계속. 자, 등불 어떠셨나요? 저는 뭐 역사의 어떤 증언으로서의 어떤 소설가가 뭐 저널리즘의 기능을 한다면 이런 어떤 소설들이 사회에 이제 당연히 많아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사람들의 어떤 인식 속에서 제대로 애도가 되고 당연히 이제 쏟아지는 소설들 속에서 이런 어떤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고 인간의 어떤 면모가 있다. 이렇게 발견하는 게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기에는 이제 아직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많은 현실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왜곡해서 혹은 어떤 이제 음모론이나 혹은 뭐 다른 어떤 프레임으로 씌워서 굉장히 뭐 이상하게 공격하는 변질되는 어떤 바람에 이런 것을 이제 써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한 뭐
교보문고에서 한 12개 정도 이제 소설이 출간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감내하고 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이제 뭐 한두 권이 또 고전이 돼서 이제 같이 이제 함께하는 그런 게 저는 당연히 수순이 옳다고 보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되지 않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런 변곡점이 이제 변질되는 어떤 감각 때문에 화약고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정말 잘 이제 융화가 되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고통이나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면이나, 그리고 각자의 어떤 생각하는 독립적인 자세를 어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역사적 사건에는 진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황정원 작가님의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이 소설은, 음, 파우스트님 말씀대로 무의식을 잘 드러냈다. 인간의 부부의 아이를 잃었잖아요. 해외 여행을 갔어요. 벌어지는 사건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싶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끝나버리거든요. 황정은 작가님 소설이 그래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게 뭐야? 읽고 나서 이게 뭐야? 이런 소리 하기 쉬워요. 근데 이걸 그 속사정을 알고 나면 아, 그래서 아내는 그렇게 집착했고 강박을 받고 있었고 이 남편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통역하는 거에 엄청난 부담을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의 이면 그러니까 그 빙하의 밑바탕에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황정은 작가님이 대단하다 생각하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무의식을 얘기하는 그런 작가님 아닌가. 이분의 문장도 정말 대단해요. 분석할수록 작가들의 작가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날. 파우스트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작품? 어 저는 뭐 굉장히 뭐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지만, 또 어 주의를 또 해야 될 어떤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말할 수 있는 비평을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이런 어떤 형식의 이제 멜랑콜리하거나 혹은 어떤 무의식의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혼재된 어떤 의식을 담고 있는, 그리고 불안과 공포의 어떤 냄새를 이제 맡고 있는 소설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일괄적인 편향성, 뭐 어떤 일괄적인 냄새, 이런 것들에 항상 주의하면서 소설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더군다나 이제 또 그런 또 잘 쓰는 또 뭐 작가들은 사실 뭐 그런, 제가 뭐 사실 따로 걱정을 제가 뭐 하는 편도 아니고 제가 걱정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사실 쓸 때 굉장히 뭐 이번 작품도 아주 좋았고, 그리고 어 이번에 또 이런 어떤 무의식이나 어떤 어떻게 보면은 깨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는 것을 볼 때 또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았다. 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감각이 다시금 이제 그런 어떤 소설의 어떤 구조의 어떤 파괴나 왜곡이나 변형 같은 거를 깨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아이러니하게 잘 잡히지가 않아서 읽기가 곤란하지만, 그럼에도 한 번씩은 이제 뭔가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이제 WD를 바르는 것처럼 뭔가 봐 줘야 또 인간이 또 그런 과오를, 혹은 이제 모든 것이 정형화되고 뭔가 다 파악되었다는 과오를 하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봐도 나는 뭐 저는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나의 생각은 이래, 나의 의도는 이래. 내가 내 속마음을 이래 100%다 설명을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주석을 달아주면. 근데 아무도 그렇지 않죠. 말없이 그냥 삐지기도 하고 뭐 화나기도 하고 저 사람 왜 화났지? 전 손님 대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건 뭐 누구나 겪는 일인데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라도 이런 서술이 필요한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응.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소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소설을 이해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 이 소설 이래서 그렇구나. 아,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구나. 이게 좀 속 깊은 사람일 텐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려워요. 전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해주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진 않죠. 알아서 다 파악해야 되는 세상. 자, 일단 이 소설들을 이제 순위를 매겨볼 텐데요. 이건 저희들의 마음의 순위, 개인적인 순위인데, 일단은 저는 어, 김탁한 작가님의 앵도의 시간이 요번 2016년에 1위, 최고 잘 쓴 작품이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았어요. 앵도의 시간. 그 다음에, 아, 어렵네. 어, 윤희영 작가님의 이웃에 선한 사람, 좋았고, 그 다음에 김경욱 작가님의 양들의 역사, 김희설 작가님의 빈집, 황정원 작가님의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그 다음에 김경욱 작가님의 천국의 문, 이렇게 좋았습니다. 등불은 솔직히 좀 애매해요. 등불 빼고는 다, 등불도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요거는 좀 중간 정도고, 나머지 작품들은 최고라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하우스님은 이제 좀 순위를 매겨주시죠. 어,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거라서요. 일단은 먼저 밝혀두고요. 어, 저는 뭐 양들의 역사 굉장히 오, 좋았고, 양들의 역사가 최고였다, 요번에. 그리고 어, 오, 사실 이게 좀 이번에 좀 저도 이제 생각이 좀 오락가락하지만 사실 이게 천국의 문 그러면 이렇게 하죠. 천국의 문, 양들의 역사, 그리고 어, 이웃에 선한 사람, 등불,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 빈집과 앵도의 시간이, 빈집과, 빈집과 앵도의 시간에 빠져버렸네. 아,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등불을 뺀 것처럼. 자, 요번 연도 읽으면서 좀 어떤 전반적인 작품의 성향이랄까? 좀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셨나요? 확실히 뭐 이번에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사실 이상문 학상이 정말 많은 어떤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하나에 막 국한돼서 이제 대상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요. 어, 맞아요, 맞아요. 예, 박민규 작품도 이제 이상문학상으로 올리고, 음, 그리고 정반대에 떨어진 것 같은 또 굉장히 뭐 그런 좋은 작품들도 올리고, 굉장히 다채로운 어떤 형식이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상문학상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읽었잖아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다 인정합니다. 상 받을 만한 작품들이 상을 탔어요, 실제로. 어, 물론 이건 취향 문제로 갈리긴 해요. 내 취향이 아니다 이런 걸로 갈리긴 하는데 다 인정해요. 다음 주가 2017년이에요.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상문학상이. 야, 2017년인데 다음 주에 정말 기대되는 게 뭐냐면 대상 받은 작가님이 구여서 작가님인데요. 이분이 1957년생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1957년생 작가님이 2017년에 이상 문학상을 탔다. 그러면 연세가 60, 예순이죠, 예순. 60살 되시는 해에, 예순 하나인가? 아무튼, 60살을 먹은 60살의 나이에 작가님이 대상을 받았다. 이건, 이거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상문학상 타시는 분들 보면 40대, 50대 그럴 거야, 아마. 60의 나이에도 탈 수 있구나. 정말 기대돼요. 구여사 작가님이. 2016년부터 경향성이 뭐냐면, 그 이전에는, 대중적으로도 꽤 좀 인기가 있다 하는 게 맞겠다. 인기 있는 작가님들이 많이 탔어요, 대상을.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근데 2016년부터는 뭐냐면 김경옥 작가님, 구요소 작가님, 어, 자 우리가 이름을 잘,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신기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음, 이-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도 김준혁 작가님 소설도 있습니다. 음, 김준혁 작가님 잘 쓰시죠. 기대가 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 어, 중간에 이제 표지가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요. 어, 확실히 이제, 표지 다시 돌아갔죠. 네, 돌아갔어요. 네. 두께감을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또 가지니까 음, 표지가 아주 이쁘네요. 원래 표지가 낫다. 어,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저희는 2017년 이상문학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